지금부터 세 번째 활동, 조금 더 과학적인 분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친구들 여기 분류 잘 했지요? 선생님은 한 번 더 해볼 건데 선생님이 잘 하는지 한번 보세요. 선생님은 기준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. 귀여운가? 글씨가 안 보이면 선 크게 읽어줄게요.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요. 귀여운가? 그래서 그렇다. 귀여운 거는 여기, 귀엽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볼 거예요. 자, 보자. 아, 이거 안 귀여워. 이거는 귀엽고. 이것도 뾰족뾰족 귀엽네요. 얘는 안 귀여워요. 이것도 안 귀엽고. 이거는 좀 귀여운 것 같고. 자, 얘는 좀 귀엽고. 얘도 뭐 캥거루 같이 생겼으니까 좀 귀엽고. 자, 귀엽지 않은 친구들, 귀여운 친구들, 선생님 분류 잘 했지요? 조금 이상한가요? 왜 이상한가요? 그렇죠. 선생님은 이렇게 귀여운 거, 안 귀여운 거 정했지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. 그쵸?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귀여운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얘는 안 귀여운데?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아니면 얘는 귀여운데?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다 달라지면은 이것은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이 이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자, 여기 한번 봅시다.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.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분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분류 기준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과학적인 분류 기준을 세우려면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4가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익혀봅시다. 그림을 살펴봅시다. 이 친구들은 도형의 분류 기준으로 예쁜가를 정했어요. 그래서 한 친구는 동그라미가 더 예뻐, 한 친구는 세모가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 아까 공룡을 가지고 귀여운가 라고 했던 기준이랑 비슷하지요. 이 기준의 문제점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분류 기준을 세울 때 첫 번째 규칙은 읽어봅시다.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.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더라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날개가 있는가 없는가, 누가 봐도 날개가 있고 누가 봐도 날개가 없고. 자, 그러면 이 세모, 네모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고든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세모, 네모는 고든선, 동그라미는 고든선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겠죠.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준, 예쁜가는 적합하지 않고 예쁜가 뿐만 아니라 귀여운가, 멋진가 이런 기준은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. 두 번째, 이번에는 도형을 가지고 크기가 큰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큰 거,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친구가 난 세모도 큰 거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아까 전에 분류했던 친구가 지금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까는 여기 넣었다가 지금은 여기 다시 넣고 싶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때문이냐?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규칙,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.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분류 기준을 주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3cm 이상인가? 또는 한 도형을 그려놓고 이 도형보다 크기가 큰가?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큰가 작은가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. 자, 세 번째 규칙 봅시다. 자, 지금
사각형이거나 파란색인가? 이런 기준이에요. 사각형이거나 파란색인가? 그래서 그런 거에는 이렇게 사각형인 거 다 넣었네요.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에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런데 보니까 위에 원래 분류하기 전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이었는데 분류하고 나니까 5개가 됐어요. 왜냐면 이 노란 사각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때는 분류된 것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 뭐가 틀린 거지요? 이쪽에 사각형이거나 파란색인가 할 때 사각형이 한번 들어갔으니까 얘 사각형 맞잖아. 그치? 그래서 여기서는 없애주어야지 알맞은 분류가 됩니다. 마지막 분류법 한번 봅시다. 자,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는 있었는데 분류하면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무엇인가요? 동그라미죠. 그래서 동그라미가 분류할 때 빠뜨려 버렸어요.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읽어봅시다. 분류할 때는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. 자, 그러면 지금 왜 빠졌는지 보니까 네모인 것과 세모인 것은 이런 기준을 세워서 네모, 세모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동그라미도 넣어주고 싶으면 네모인 것과 세모인 것과 동그라미인 것 해서 3개로 분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꼭 나는 2갈래로 분류를 하고 싶다면 곡선이 있는 것과 곡선이 없는 것 아니면 고등선으로 이루어진 것과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빠뜨리지 않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4가지 규칙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. 첫 번째,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. 두 번째,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. 세 번째, 분류된 것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. 네 번째, 분류할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. 자, 되었나요? 이제 과학적인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실험 관찰 9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보이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더 생각해 볼까요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또 분류를 해보세요. 이번에 기준을 세울 때는 아까 했던 기준이 충분히 과학적이었는지 반성해보고 과학적이었으면은 또 다른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보시고 아까 했던 기준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귀여운가? 이런 것처럼 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기준이라면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공룡 카드는 여러분이 잘 가지고 놀면서 공룡들의 이름도 한번 익혀보면 되겠습니다.